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즈TV의 티노. 라마타 유튜브의 라마타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마님, 한 달 동안 못 본 것 같은데. 그냥 소속 바꿀까봐요. 오즈TV의 라마타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게임부터 한번 저희 빠르게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딩. 첫 번째 게임은 붐버스터즈입니다. 붐버스터즈. 예, 붐버스터즈 최근에 출시됐고요. 역시 이건 이제 파티 게임 팝콘에서 네. 출시되었습니다. 쭉 네. 돌려보면 바로 나오죠? 즐겨보기, 예, 바로 즐겨보기 하나 있고요. 이게 이제 폭탄 돌리기 진짜 말 그대로 폭탄 돌리는 느낌의 게임인데 테마를 구현하는 게 폭탄을 돌리긴다기보다는 자신 앞에 생명칩처럼 폭탄 10개의 토큰을 놓고 네. 내가 이제 공격을 받으면 그 폭탄을 뒤집어서 이만큼 데미지를 입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임인데 이 토큰이 이게 안면 공격받으면 이렇게 뒷면으로 네.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폭발 카드와 행동 카드들 그리고 장비 카드들로 해서 카드를 먹고 카드를 쓰고 쉽게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는 게임이고요. 약간의 이제 재미난 요소라고 할 만한 게 이제 가운데 절단기 카드라고 해서 3장을 뒤집어서 놓는데 폭탄 제거하면 또 뭡니까? 우리가 또 긴장감 있게 또 어떤 선을 자를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벤치 들고 와서 이거 지금 파란 선이냐 주황선이냐 빨간 선이냐 이거 자르는 것처럼 카드 3장을 뒤집어서 놓고 랜덤으로 뽑는 이제 그런 요소도 살짝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세팅은 이런 식으로 4인풀 기준으로 놓고 돌아가면서 이제 카드를 쓰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공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카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로봇77처럼 그 흐름 방향에 맞게 옆 사람을 먹이는 느낌이고요. 방향이 오른쪽으로 돌다가 또 왼쪽으로 돌다가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고 약간 이 게임에 이제 뭐 에너지 드레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흡수처럼 상대편의 폭탄을 내가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토큰을 10개를 10개 중에 몇 개를 토큰을 훔쳐오는 게 아니라 뒤집어졌던 토큰을 다시 되돌리고 상대편은 반대로 앞면의 토큰을 뒤집어서 약간 그런 식으로 폭탄을 챙겨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카드, 어떤 카드들이 등장하느냐 그런 재미가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뭐 폭탄도 이제 1개 터지냐 3개 터지냐 아니면 나 빼고 왼쪽 오른쪽 사람 터트리냐 그런 것들이 있고 가장 재밌는 플레이했을 때 정말 가장 재밌는 요소가 요거 이제 폭탄 바꾸는 거? 네. 뭔가 이것 때문에 특정 한 사람만 계속 공격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좀 밸런스가 만들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저 친구만 때리면 저 친구가 이제 내 거랑 바꿀 것 같고 그런 약간 협박도 먹히고 그리고 이제 아이템 뭐 방어 막아준다든지 이제 훔칠 수도 있는데 아까 폭탄 훔치는 것도 막아주고 그런 요소들도 있고 내 턴이 이제 몇 번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한폭탄처럼 그 턴 이후에 폭탄이 터지는 그러니까 폭탄에 관련된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폭탄에 관한 모든 것 누군가 각 플레이어 중에 폭탄이 하나라도 없으면 다 떨어지면 그 순간 끝나고 이제 남은 폭탄을 점수로 체크를 해서 이제 정해진 라운드만큼 돌리는 자유로운 게임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서바이벌 모드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즐겨보기로 즐겼던 거는 한 사람이 터지면 그냥 그 순간 채점을 하는 방식도 있었는데 한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 끝까지 살아남는 서바이벌 모드도 있어서 누군가가 폭탄이 터지면 그냥 게임에서 아웃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턴이 되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주사위 숫자가 나오면 이제 옆 사람을 터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드로도 즐길 수 있다. 전통적인 택대 게임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되게 다양한 카드들의 상호작용으로 막 기가 막힌 이상한 빵빵 터지는 그런 순간들이 나오기도 하는 뭐 그런 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 명이서 확실히 즐겼을 때 담합이죠. 협잡으로 누구 죽이자. 이렇게 음모로 세워가지고 누구 하나 몰아매기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주사위 같은 요소도 있어가지고 모두 다 단체 공격이죠. 범위 공격처럼 너의 폭탄은 너에게 운에 맡긴다 식으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에 맞게 터지는 그런 요소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 붐버스터즈가 7월 19일까지 슈퍼 얼리버드로 판매되고 있고요. 구매 시 역시 이제 슬리브까지 항상 이제 뭐 팝콘에서는 슈퍼 얼리버드 하면은 슬리브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요거 이제 구매하실 분들은 19일 까지 40% 혜택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은 포테이토 맨입니다. 포테이토 맨이고요. 여기 그런 거 이거로 말고? 써있죠? 포테이토 포테이토만. 포테이토 그래서 저는 작가가 일본 분인가 봤더니 아닙니다. 또 독일 분이세요. 일본 수출까지 아시아 판권이 아닐까요? 느낌을.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럴 원래 수도 이게 또 들어가 보면 영문 룰북과 뭐 일본 룰북 이렇게 다양한 글로벌 룰북으로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플레이테 부스가 일본에서 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도깨만 갔었잖아요. 예.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크니지아 게임이나 이제 그 누구냐 저기 란돌프 옹 이런 분들 게임들 있는데 일본 사람들 그런 옛날 게임 리트마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플레이트에서 나오는 그 패키지가 게임 내 그냥 뭔가 요소로서 작용되는 그 특징이 있는 엘보드 시리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13,200원. 아까 그 붐버스터즈랑 비슷한 가격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패키지를 펼치면 그냥 깍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카드를 배치하는
요소로 사용할 수 있고요. 포테이토맨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트릭 테이킹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의 게임인데, 특이하게 이제 원래 기존의 트릭 테이킹은 누군가가 빨간색을 내면은 내 손에 빨간색이 있으면 다 빨간색을 따라내야 되는 리드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 게임에서는 다른 색을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대방이 파란색을 처음에 냈으면 그 다음 사람은 파란색 이외에, 그래서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이런 식으로 숫자를 내게 되고, 이 중에서 가장 숫자가 높은 사람이 승리를 해서 점수 카드를 가져가는 굉장히 심플한 그런 룰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수트당 이제 점수의 범위가 다른데, 노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범위가 1부터 뭐 12인가? 그래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지만, 빨간색은 되게 높아요. 막 18까지 가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이제 특수 카드 같은 게 있어서, 이 빨간색에 이제 악당이 나오게 되면은 노란색의 낮은 숫자인 히어로가 포테이토맨이 때려잡는다. 약간 뭐 이런 식의 어떤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숫자 높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모든 플레이어가 색깔을 다 낼 수 있어야지만이 점수를 획득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누구라도 한 명이 카드를 못 내게 된다. 그러니까 나 색깔이 없어가지고 카드 못 내. 이럴 경우 그 라운드는 점수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 터지는 라운드가 돼서 새로운 라운드가 뭐 시작이 되는 그런 엄청나게 간단한데 약간 눈치 살짝 보는 그런 굉장히 심플한 재미가 그런 있는 게임이라서 트릭 테이킹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적당히 눈치 보면서 카드 내리는 게임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될 정도의 난이도지만, 트릭 테이킹 그 특유의 어떤 카드를 내고 어떤 카드를 아낄 것인가, 줄 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카드를 카운팅하고 뭐 그런 재미는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되게 입문자들에게 좋을 것 같은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릭 테이킹을 이제 역으로 살짝 꼬았네요. 색깔. 그쵸. 역 리드죠. 네, 역 리드의 색깔을 없는 걸 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감자더미잖아요. 감자더미를 가지고. 네, 감자 더미가 있죠. 까다 보면 이제 황금 감자도 나와요. 걔가 이제 점수가 엄청나게 높은 그런 카드들도 밑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게임이 또 카드 카운팅 하면은 또 유리할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냥 운적으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럼요. 많이 카운팅. 뭐 빠졌습니까? 하면서 카운팅이 되면은 유리할 수도 있는데 재밌겠네요. 역시 플레이트에서 출시되는 게임답게 그 웨이트가 항상 일관되고. 룰북 진짜 세 개네. 일본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있는 일본어 있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같아. 라마님 말대로 일본에서 플레이트가 인기가 있었다 보니까 우리 진출해보자. 가자. 버다도만. 근데 일본 사람들이 저런 게임 진짜 좋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룰 설명 한 5분, 15분 이내로 끝낼 수 있는 게임? 그런 게임을 굉장히 선호해가지고 저런 게임이 실제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 출시 특가돼서 7월 7일까지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인 포테이토맨이었습니다. 요거는 플레이트 엔사이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둥. 요게 드디어 출시가 됐어요. 판타지 왕국 확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저주받은 무리. 판타지 왕국이 출시된 이후로 진짜 이게 한 6년? 5년 것 같은데 이제서야 확장이 나왔어요. 보드엠 그 미들박스 사이즈로 역시 출시가 되었고요. 판타지 왕국 본판이 있어야 되는 확장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본판이 있어야 확장을 추가 구매하셔야 같이 즐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판을 못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묶음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구성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전 이게 뭔가 했어요. 옆에 색깔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뭐 빨리 매트 슬리브구나. 본판이 출시된 이후에 확장이 출시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도 아무래도 뭐 설비가 바뀔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뒷면의 색감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예민한 분들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슬리브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딨어? 슬리브는 자세하게 안 보여줌. 안 알려줌인가? 나는 봤는데. 안 알려줌. 난 봤는데. 여기 있네. 뒷면에 색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슬리브를 확장 구매자한테 모두 준다고 합니다. 대신 색깔은 랜덤. 색깔은 랜덤. 아무래도 판타지 왕국 게임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게임이에요. 그냥 카드를 가지고 7장의 색 콜렉션으로 내 점수를 최대한 끌어내야 되는 게임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 어떤 카드는 뭐 어떤 종족이 있으면 점수 10점. 근데 다른 게 있으면 뭐 A라는 친구가 있으면 마이너스. 막 이래가지고 막 누구는 가져오고 누구는 빼고 막 누구는 먹고 이런 식인데 카드를 더미해서 먹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돌아가면서 중간 버리는 덱에다가도 버릴 수가 있는데 그게 공개덱인 터라 내가 버린 것을 상대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소 때문에 이걸로 풀면은 제가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괜히 막 내 거 방해 요소로서 내가 그냥 계속 들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나의 덱이 더 중요하니까 그냥 이거 너 먹을 건 먹으라 하고 이제 풀기도 해서 상대편에게 서로 도움되기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한 번 딱 끝나면 바로 이렇게 접지 않고 정말 그 자리에서 최소한 4-5번 정도는 불러가는
그런 게임, 예, 그런 게임 같아요. 한 번 하고, 이제 감 잡았어. 그런 리플레이성을 더 늘려주는 이제 확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건물, 이방인, 언데드라는 특성에 세 종류의 카드들이 더 추가된과 동시에 저주받은 유물이라는 게 이제 등장합니다. 그 유물이 이제 게임 세팅할 때 이렇게 세팅을 해서 유물을 보시면은 이제 고유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기는 대신 이제 점수가 끝나고 마이너스가 되는. 점수 2점이면 이거 굉장히 짠 겁니다. 이거 많이 먹으면 뭐 200점, 300점도 가는 게임이라서 이거 그냥 점수 마이너스 점수 아까워가지고 이런 거 안 쓴다 이렇게 아끼지 마시고 팍팍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은 뭐 카드 종류에 따라서 점수를 먹는 종류 카드가 생겼고요. 이방인은 내 핸드의 장수를 늘려주고 언데드는 이제 버리는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새로운 능력들의 카드가 추가되어서 확장을 포함해서 즐기면 더 많은 리플레이성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게임이겠죠. 그래서 이런 게임류는 확실히 이제 카드가 많아질수록 재밌게 늘어나다 보니까 재미가 무조건 확장 필구로 추천드리고요. 요번에 그리고 핸드랑 아마 디스카드 파일도 늘어날 거예요, 개수가. 그래서 아마 플레이 타임이 조금 더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즐길 수 있는. 자기도 모르게 하다 보면은 이게 중간 더미도 10장인가가 채워지면 끝나잖아요. 버린 더미가. 네, 요번에 12장 될 거예요, 아마 요번에. 두 개씩 늘어나는구나. 네네. 그래가지고 아니 벌써 끝난다고? 버리지 마! 이랬는데 조금 길게 흘러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맞아요. 이게 다양한 조합도 생기고 카드가 더 많아졌으니까 너무 짧게 끝나면 카드 많이 못 보고 끝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런 건 밸런스를 잘 맞춘 것 같아요. 확실히 종류가 늘어난 만큼. 카드를 슬쩍 봤는데 진짜 변태 같더라고요. 막 어떤 카드는 마이너스 50점짜리 카드도 있고 막. 대신 능력이 이제 어마어마하겠죠. 네, 되게 이상한 카드들 되게 많고. 또 언데드 종족의 해외에서는 또 평이 좋던데 이 디스카드 버린 파일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하니까 이제 버리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점수를 얻을 수 것들도 있는 좀 이제 있는 것 요소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네. 요거 보면은 그 최근에 이제 챌린저스 많이 네. 하잖아요. 유행 저희 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약간 그때 느낌도 나요. 챌린저스 나오기 전에 카드 덱을 가지고 나만의 덱을 뭔가 짜서 만들어 나가는 느낌이 맞아요. 비슷한 부분이 좀 있죠. 얘도 이제 덱 만들고 얘는 점수 짠하고 끝나고 이제 챌린저스는 덱 만들고 이제 돌리고 약간 그런 재미. 맞아요. 붙어가지고 뭔가 제발 이 카드가 나왔으면 하는 그 느낌이 잘 담겨 있는 게임이죠. 그래서 요거 지금 저주받은 무리가 이제 7월 14일까지 런칭 이벤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추. 보드게임 처음 하시는 분한테 그냥 직접 바로 들이밀어도 되고요. 한글판이다 보니까 그냥 카드만 봐도 능력이 바로 담겨 있어서 뭐랑 뭐 있으면 뭐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정말 바로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점수 계산 어플도 있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그런 거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상 판타지 왕국 확장 저주받은 무리였습니다. 무리. 자, 다음 게임 넘어갈게요. 두둠. 문명의 시대. 이거 팬이 너무 많아요, 이 게임. 이거 진짜 문명의 시대 놀랐습니다. 문명의 시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좋아하는 게임인지 몰랐습니다. 재밌다. 이거 괜찮은데 정도였는데 기계에서 보는 평점 자체는 또 그렇진 않잖아요. 약간 기본 이상은 한다. 이 정도의 느낌인데. 그렇죠. 근데 실제로 즐겼을 때는 그래도 한 7.5 정도는 가지 않나? 라는 개인적으로 그런 웨이트가 좀 낮으니까 아마 좀 이제 가산점을 좀 줘야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페이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가격도 공지가 안 됐고요. 하지만 이제 7월 초에 출시돼서 좀 반짝하면은 저희가 7월 한 15일쯤에 구매 가이드 찍으면은 할인이 끝나버릴까봐 타이밍이 애매해서 약간 먼저 선공개 느낌으로 긱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주TV 내에서 영상 먼저 보기를 올렸기 때문에 게임 내 느낌이라든지 어떻게 흘러가는 구성은 그 영상 한번 봐주시면 아주 잘 느끼실 수 있고요. 저거 선마커예요 혹시? 저거 아니죠? 누가 만든 거죠? 리얼 저런 컴보예요? 리얼 선마커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 기본 한글판 구성에서는 그냥 카드와 선마커 그냥 약간 그 동그라미 마커 그거랑 미풀도 스티커가 없이 판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킥스타터 애드온 구성으로 선마커, 스티커, 매트가 이제 킥스 구성이었는데 이것까지도 아스모디에서 이번에 출시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애드온 구성으로 이거는. 원하는 사람은 이제 풀셋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컨텐츠적으로만 풀 구성된 판으로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마코 이거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트레이 드러내야 될 겁니다. 이거 어차피 매트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고 어디 미술실 가서 아그리파 조각상 하나 갖다 오지 그건 가져오지.
그러니까 그 정도의 퀄리티. 이 머릿결 봐. 그래서 이 게임 되게 재미난 게임입니다. 20-30분 내로 문명의 느낌을 굉장히 잘 담아낸 게임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문명 테마의 그 약간 그 뭔가 문명 게임은 이렇지. 뭐 약간 태클을 밟아 나가고 힘들게 살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이제 로켓 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탱크 몰고 네. 이런 느낌을 생각하셨다면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혼란의 중세 시대의 그런 여러 가지 40개, 한 50여 종의 문명들의 카드들이 있는데 이 문명 카드들의 조합으로 나의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느낌이 메인의 게임입니다. 각 카드마다 저마다 능력들이 있는데 보통의 문명 카드는 문명 게임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리스 골랐다, 뭐 중국 골랐다 이러면 그 테크로 그냥 쭉 가는 거잖아요. 그 국가를 가지고. 근데 이거는 내가 문명을 고르면 그 문명을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패키지가 이래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구성이. 요게 이제 문명 카드들인데 네. 이 문명 카드를 가져오면 옆에 있는 문명 수, 이제 이게 일꾼 놓기거든요. 일꾼을 가져오고 이 문명이 갖고 있는 능력이 발동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 문명 능력, 주요 능력이 너무 좋아서 이걸 안 갈고 싶어도 내가 액션 칸을 이 일꾼으로 수행하다 보면 일꾼이 죽어나가게 돼요. 문명이라는 게 이게 쇠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액션 칸 중에 이런 빨간 칸들이 있어요. 이런 칸들은 능력이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데 사용을 하면은 거기에 놨던 일꾼은 이제 다음 라운드에 회수가 되지 않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4개로 일꾼을 시작했더라도 그런 칸들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일꾼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다른 문명 카드를 가지고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때 내가 골랐던 문명 카드에 덮어서 놓을 수 있는데 위쪽으로 덮을 건지 아니면 밑으로 끼워 넣을 건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보시면 여기 회색 쭉 보시면 회색의 능력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유산 능력이라고 해서 내 문명이 사라지더라도 그거는 패시브로 계속 고유하게 남아있는 능력인 거죠. 주요 능력은 딱 하나만 쓸 수 있고 이 밑에 있는 유산 능력은 내가 이제 게임을 하면서 최대 3개의 문명까지 고를 수 있기 때문에 3개의 유산 능력을 합쳐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50여 장의 문명 카드들을 어떠한 조합으로 내가 섞어서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독특한 나만의 국가가 만들어져 가는 느낌?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이 게임은.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라운드 마커인데 이곳에 액션도 놓을 수 있지만 이 마커가 게임이 1라운드 진행할 때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칸씩 진행을 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 밑에 있는 액션 칸까지 놓을 수 있는데 얘가 한 칸 쏙 가면 이제 이 칸을 못 놓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전투 태클을 탔다. 그렇다고 해도 전투를 할 수 있는 칸이 한 이 정도 있어. 요게 전투라고 하면은 이 칸에 들어왔다가 이 칸을 지나버리면 더 이상 그 액션을 또 못 쓰기 때문에 약간 어떠한 고유 하나의 태클을 계속 운용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매력이죠. 그래서 항상 시시각각 변하는 그 상황에 맞게끔 뭔가 계속 카멜레온처럼 전략을 바꿔나가야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도 여기 최대 뭐 32점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쥐어짜야 되는 느낌의 게임이고요. 진짜 적네요. 예, 막 점수가 팍팍 터지지 않고 막 1.2점도 겨우 먹는 게임이에요. 불가사의가 있는데 여기 게임 시작 이제 준비되는 불가사의가 네. 딱 공개되고 이제 누군가가 다 선착순으로 가져가면 못 가져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게임의 불가사의는 되게 좀 뭔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 가져가면 사기야 이런데 불가사의 하나 가져가면 한 3점 주고 이래요. 잘해야 2점 주고 이래서 이걸 가져가는 게 맞나 안 가져가야 되나 이런 느낌. 되게 좀 점수가 짠 느낌의 게임이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내 턴 내에서 하나라도 1점이라도 더 먹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자원을 쥐어짜는 매력과 이 9칸의 기술 테크를 가지고 시너지, 패시브를 올릴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이 9칸이 다 똑같은 각 플레이어들마다 똑같은 기술 카드를 갖고 시작하지만 이제 스트레치 골로 보상이 된 이 확장 신기술 혁신이라는 확장에서는 요게 이제 비대칭으로 칸을 메꿀 수가 있어요. 카드 한 장에 이렇게 3개의 카드를 가릴 수가 있는 3개의 칸을 가릴 수 있는데 테크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죠, 저마다. 이제 한 장씩으로만. 그래서 이제 그런 비대칭 전략 요소도 있어서 게임을 하다가 나 좀 익숙해졌다. 기본판에 그러면 점점점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더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담겨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요거 저 아레나에서 못 즐겨봤는데 아레나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아까 튜토리얼만 잠깐 이렇게 슬쩍 봤거든요. 궁금해가지고. 예. 그래서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동적으로 아무래도 계산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는 솔플로도 또 즐길 수 있고 솔플엔 또 시나리오 모드가 있어도 결국은 점수 쥐어짜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메인이거든요. 문명 게임 같게 막 상대를 공격해서 막 네 자원 다 냈고 막 이런 느낌은 살짝 적긴 해요. 물론 그 요소도 있긴 하지만 영향력적으로. 그런데 기본 핵심 메커니즘은 이제 나의 자원, 나의 엔진을 굴려서
상대보다 더 많은 점수를 끌어내는 거다 보니까 솔풀도 나쁘진 않고요. 문명 게임을 가볍게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진짜 추천할 만한 게임인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이제 아스모디 코리아에서 다음 주에 출시되는 걸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문명의 시대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빠바밤. 다음 게임 두둥둥 스타쉽 캡틴입니다. 스타쉽 캡틴. 요거 딱 이제 표지만 봐도 이미 떠오르는 영화 혹은 드라마가 있으시죠. 완전 스타트랙 오마주 그런 게임입니다. 가자. 작년 SN이었나요? 작년 SN이구나. 네, 작년 SN에서 굉장히 핫했던 그런 게임이었죠. 스타쉽 캡틴은 뭐 기본적으로 일꾼 놓기, 일꾼 쓰기 게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꾼 쓰기 게임이죠. 일꾼이 있고 이제 이 일꾼을 내 이제 뭐 액션 칸 같은 데 이제 놓으면서 이렇게 액션을 하시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게임 자체는 임무라는 걸 이제 많이 하면은 점수를 많이 먹는 뭐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랙이라는 이제 원래 이거의 이제 오마주가 되는 이제 원작을 보면은 여러 행성을 돌아다니면서 그 행성에서 항상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서 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뿅 하고 올라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담았어요. 그래서 은하를 돌아다니면서 행성마다 임무를 이렇게 달성하는 그런 게임인데 굉장히 특이한 게 이제 일꾼 을 사용하는 이 뭐랄까 이 그 뭐지 급식실에서 급식 식판 들고 급식 기다리는 것처럼 저렇게 승무원들이 저렇게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기다립니다. 한 줄로 기다리다가 이게 이제 밀려나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빠지게 되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빠지게 되면은 이제 밥을 받고 이제 식판 받고 이제 식당으로 들어가죠. 이제 그러면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일꾼은 뭐 크게는 4개가 있고 이제 메인으로는 이제 3가지의 일꾼이 있는데 파랑, 노랑, 빨강 이렇게 일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견습생이라 해가지고 약간 회색 일꾼까지 뭐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쓰면서 노란색은 뭐 어떤 행동, 뭐 파란색은 뭐 엔지니어 행동, 기본적인 행동을 하시면서 이 일꾼들을 또 하나의 어떤 자원처럼 사용하면서 임무를 수행하셔야 돼요. 이 임무에는 뭐 빨강 2개랑 노랑 하나가 필요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카드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일꾼들을 보내시면 되는 뭐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게임의 가장 재밌는 부분은 이 친구들이 이렇게 줄을 기다리고 있을 때 얘네들 어떻게 쪼개서 쓸 거냐 이거를 보시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이 일꾼이 내가 지금 다음번에 빨강, 파랑, 노랑이 나올 테니까 내가 액션 순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까? 그러면은 나 지금 이 순서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특수 행동을 해가지고 뒤에 있는 빨간색을 이렇게 뽑아와가지고 내가 얘를 먼저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빨강, 파랑, 노랑 그리고 플러스 회색의 그 어떤 뭐랄까 이 조합과 순서를 보는 게 진짜 재밌어요. 그게 약간 프로그래밍적인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재밌고요. 게임 자체는 굉장히 심플해요. 점수 먹고 점수 따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일꾼 고용하고 일꾼 고용한 걸 또 굴리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트랙 같은 것도 있거든요. 트랙이 3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을 뭐를 높이냐에 따라서 어떤 뭐랄까 추가 보너스 혹은 특수 능력 같은 게 발동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게임의 어떻게 보면 리플성도 높여서 가장 꽂힌 부분이기도 한데 그 기술 카드 같은 게 있어요. 아까 위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너무 재밌어요. 이게 엄청 기대치거든요. 이게 엄청 재밌는데 이것도 그냥 막 놀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창고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를 막 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공격을 받게 되면은 이제 보장 토큰 같은 걸 올려놓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리도 하고 막 이러면서 배의 어떤 선정량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서 이걸 조합해가지고 카드를 최대한 많이 깔게끔 막 해야 되는데 어떤 카드는 뭐 즉발 능력, 어떤 거는 패시브 능력, 어떤 거는 뭔가 추가 액션 같은 거를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게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막 고민하면서 나만의 어떤 우주선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라마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정말 이 6장의 카드가 뭘로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나만의 엔진을 만드는 재미라 이거 진짜 재밌죠. 요게 이제 메달을 모으는데 메달이 하나가 있으면 저 아까 말했던 그 이제 인턴이 색깔을 입히게 되죠. 도색을 하게 되고 아니면은 이제 내가 나는 정말 이 빨간색은 필요 없고 파란색이 필요해. 이런 경우에는 또 요거 하나를 내서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요 게임에서 또 재밌는 게 3개를 내면은 그 링을 탁 입혀주면서 진급을 합니다. 사령관으로 돼요. 엄청 강하죠. 그럼 얘는 능력이 투액션을 연속할 수 있습니다. 투액션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미션 칸에서 이거 보상을 받을 때 미션을 2배로 받는다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메달을 빨리 3개 모아서 진급을 시키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계획은 언제나 쉽지 않지. 우주 테마 항상 아시는 분 아니죠? 우주 테마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우주 TV긴 하지만 그런데 우주 TV 아니지만 근데 우주 테마라는 게 느끼지 않게 되게 재밌고 이 보드 내에서 비행을 이렇게 항해할 때 이제 해적들이 있는데 그 해적들을 뭐 잡아간다든지 그리고 이 미션에 걸맞게 보상들이 정말 적절해요. 스토리가 아주 맞아요. 뭐 행성으로 행하는 뭐 차원문 이러면은
진짜 뭐 어디로 보내준다거나 순간이동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해적들의 속을 그러면은 보상이 굉장히 큰데 하고 난 뒤에 해적들이 갑자기 나타난다거나 하는 그런 좀 미션 카드가 주는 스토리텔링? 이런 것도 되게 몰입감을 좀 주는 요소였고 최근에 즐겼던 게임 중에 정말 손가락에 꼽는 수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할인 기간이 이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희가 영상 올라갈 때쯤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허,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빨리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요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참고를 하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게임이 되게 쉬워가지고 이것저것 좀 디테일이 많이 담겨있기는 한데 뭐 우주 여행을 하는 약간 그런 테마의 게임들 해보셨으면은 어렵지 않게 배우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좀 잔룰은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룰만 아는 사람은 조금 고생해야 되기는 하는데 배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그래서 되게 이런 테마 좋아하신다면 되게 추천할 만한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게임이 점수가 이제 크게 나고 또 이 게임도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게임 끝났을 때 약간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점수차로 끝나는 그런 요소. 그래서 아쉽다. 내가 이것만 했어도 약간 이런 말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예, 보드피아 앤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타쉽 캡틴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두둥. 이거야말로 정말 눈물 납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3일도 아닙니다. 남은 시간 어떻게 해요? 이거 녹화하고 나면 끝나겠네.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좋았지만 그거 없나요? 레이트 플랫지 없나? 이노펀딩. 지도리의 모험 예. 일반 판매도 언젠가 할 테니까. 맞아요. 그때를 또 생각을 해보면서 마이스 앤 미스틱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그 서머게임즈에서 같이 출시했던 봉제인형 우화랑 네. 그런 비슷한 성향의 스토리텔링 게임입니다. 던전 클롤링 게임이고요.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던전 클롤링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즐기면 굉장히 좋은 게임이죠. 스토리가 굉장히 좀 딥하고 봉제인형 우화 때도 그랬지만 이 게임도 스토리를 읽어나가는 맛이 확실히 강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봉제인형 우화 때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하면은 봉제인형 우화 때는 이제 책을 펼쳐서 거기서 액션들을 수행해 나갔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맵 타일이 있습니다. 타일이 있어가지고 어떠한 상황에 맞게끔 맵이 변환되면서 스토리가 계속 전환되는 그런 약간 기믹이 굉장히 재미나는 것 같대요. 이제 스토리도 여기 지금 시나리오가 11개까지 에필로그 포함해서 이제 11개, 10개까지 시나리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이야기 제어판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몬스터가 등장하고 어떠한 서순으로 이제 난이도가 점점점 올라가고 영웅이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이 게임에서 좀 재밌는 게 이제 어떠한 조합으로 영웅들을 데리고 가는가 4마리까지 이제 데리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능력들의 영웅들의 그 파티를 구성해서 가는가 이제 그런 게 가장 큰 재미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쥐다 보니까 이게 치즈가 있잖아요. 치즈라는 요소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치즈 토큰. 액션을 하기도 하고 이동을 하기도 하고 뭐 공격을 할 때는 주사위를 던져서 원거리면 활, 근거리면 칼. 그리고 내가 방어를 할 때는 던져서 방패로 뭐 방어를 하고 이런 요소는 여타의 던전 크롤링과 비슷한데요. 치즈 토큰을 6개를 모으면은 이제 레벨업을 해가지고 생지 능력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요소가 있고 상대적으로 이 주사위에도 치즈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치즈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몬스터도 주사위를 던질 거 아니에요. 이제 서로 공격하다 보면은 그럼 몬스터가 치즈 조각이 나오면 이 중앙 이야기 제어판에 있는 곳에다가도 치즈 토큰을 올려놓아서 이게 약간 타임 리미트 같은 요소로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6개가 치즈 조각이 꽉 차면 이 모래시계가 토큰이 한 단계 올라가면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런 요소로 또 작용이 됩니다. 주사위의 운적인 요소가 뭐 내가 나오면 좋지만 상대가 나오면은 이제 뭔가 점점 숨을 조여오는 그런 느낌으로 잘 차용을 한 것 같아요. 타일을 통해서 되게 재미나게 흘러 들어가더라고요. 원거리는 보여지는 이 맵상에 뭐 칸이 아니고 보여지는 모든 애들을 공격할 수 있는데 가운데 약간 뭔가 장애물 같은 게 있으면은 이제 거기를 약간 피해서 슬쩍 얼굴 내밀고 활활 공격하고 다시 들어오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도 잘 담았고 앞면에서는 이제 길이 안 열려 있는데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지도상의 통로를 통해서 딱 들어가면 그 지도를 뒤집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야 비로소 옆 타일과 연결되는 길이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약간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재미가 좀 있어서 같이 뭔가 아이들과 함께 막 풀어나가면서 야 이거 봐라 하면서 이거 막 이렇게 됐네? 어디로 갈까? 하면서 같이 의논해 나가면서 풀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봉제인형 우화 좋아하셨다면 마이스 앤 미스틱도 재밌게 즐기실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주변에서 하는 것만 봤어요. 오빠랑 딸이랑 이렇게 같이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되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진짜 가족이 즐기기 되게 좋은 게임이라는 느낌 좀 받았어요. 그리고 워낙 테마 자체가 이제 쥐 또 이런 요소다 보니까 귀엽게 용사
뭔가 이런 느낌이라. 이 친구는 또 다 있어요. 뭐 검사 있고 궁수 있고 마법사 같은 친구 있고 뭐 몸 탱커 캐릭 있고 주물고 싸움 친구 있고 이런 있을만한. 요즘 디아블로 뜨는데 쥐들의 디아블로 같은 느낌. 쥐들의 디아블로. 쥐들의 디아블로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빠는 디아블로하고 아이들은 뭐 마이스 앤 미스틱하고 이럴 수도 있는. 아쉽게도 조금 더 일찍 소개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3시간밖에 남지 않아서 이 영상이 아마 올라갈 때쯤이면 이제 펀딩은 아마 끝났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래도 다른 이제 좀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 좀 잘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장바구니에, 머릿속 장바구니에 잘 담아두셨다가 딱 떴을 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이스 앤 미스틱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게임 남았네요. 두둥 다윈의 여정입니다. 다윈의 여정. 일반판 구성 미니 확장 시나리오 세트가 남아 있습니다. 요거 또 다윈의 여정 뭐냐, 한번 볼까요? 이 특별판이랑 차이점도 두고 보게 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두고 보게 여러분들. 네. 링크 내가 이거 달아놓을 거야. 두고 보게. 진이 유적에 링크에서. 두고 보게도 또 보실 수 있고요. 저도 이제 본판만 해본 사람이어가지고 다행히도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워낙 요소가 많은 게임이니까 좀 굵직굵직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찰스 다윈이라고 이제 진화론을 이제 만들어낸 아저씨죠. 진화를 만들어낸 아저씨가 젊은 시절에 여행을 했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노년기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다윈의 여정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젊은 회상하는 수도 것 있지. 이게 젊은 거야. 왜 무시하는 거야? 지금 김수영과 지금 머리 밀렸다고 지금. 아니. 지금 박년의 나이 뭐 38세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죠. 한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그럴 수 있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갈라파고스 같은 데를 이렇게 막 여행하는 약간 그런 테마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모네 루치아니의 다른 게임들 여러 가지를 좀 합쳐놨다? 약간 그런 평을 좀 듣고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되는 게임은 이제 일꾼 놓기 장르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일꾼을 놓는 칸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책처럼 생긴 저 모습이 이제 뭐 이렇게 책이 이제 일꾼 놓는 칸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일꾼 액션들이 강화가 될 수 있는데 그 강화 액션은 처음부터 사용은 하진 못하고요. 렌즈라는 걸 해가지고 얘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요. 대신 이제 각 일꾼 할 때는 저 일꾼들이 필요한 밀랍봉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일꾼마다 이제 밀랍봉인을 박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션 중에 하나가 밀랍을 사와가지고 이제 놓는 그런 액션이 있는데 이 일꾼이 지금 4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뭐 보라색 와일드가 하나 있는 거고 어떤 애는 여러 가지 막 태그를 막 다 주렁주렁 달고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해도 다 할 수 있고 강하게 할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꾼들이 점점 강화되고 그거에 맞춰서 일꾼 칸이 점점 열리면서 또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꾼 칸이 점점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일꾼 놓기에서 흔히 있는 일꾼이 늘어나면서 일꾼이 할 수 있는 게 늘어나면서 액션 칸도 늘어난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잘 들어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크게 할 수 있는 액션은 4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록색 행동, 파란색 행동, 노란색 행동, 빨간색 행동 그렇게 4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들을 통해서 일꾼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편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일종의 패시브 능력, 라운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섬을 이동하는 것과 배를 이동하는 거 이렇게 2가지까지 합쳐서 총 4가지 액션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수행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전작인 뉴턴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다른 게임으로 마라카이보 같은 게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움직이든지 아니면 지상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든지 하면서 이걸 막 걸어다니면서 거기 있는 많은 보너스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운 종 을 찾는 거죠. 진화론을 이렇게 입증하기 위해서. 표본? 얘를 보니까 말이죠. 이러면서. 이게 뭐 동식물 총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무슨 뭐 새도 있고 뭐 파충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 한 4가지가 정도가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지식을 배운 다음에 여기다 발표를 합니다. 표본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봤지? 진화론 맞아.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표본을 내는 건데 이것들을 통해서 좀 점수를 먹을 수 있는 방식도 좀 뉴턴의 그것과 살짝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점수를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모아다가 떼다가 여기다가 학문 발표하면은 점수가 된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서 게임의 흐름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대신 그 직관적인 거를 어떤 서순으로 해야 되는다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게임이 돈이 엄청 빡빡한 게임이거든요. 근데 힘들죠. 액션이 남이 먼저 들어간 칸, 갈 수 있어. 하지만 돈 더 내. 이게 돈 내. 미치죠. 이거는 이제 네. 로렌초라는 게임에서도 그렇죠. 사용하고 뭐 그 외에 많은 게임에서 사용을 하지만요. 근데 이제 이 작가의 전작에서는 로렌초에서 그 부분을 좀 사용을 하는데 미칩니다. 진짜 그 1원 모자라고 2원 모자라고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저 자식 꼴 보기 싫어가지고 딴 데 들어가고 막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꼬우면 먼저 들어가든가. 꼬우면 먼저 하든 꼬우면 손 잡던가 약간 일곱 놓긴 손이지. 맞아요. 폰의 어떤 강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돈 내고 들어갈 바에야 좀 더 강하게 나중에 들어가지 뭐 약간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거 못 들어갈 것 같은데 하면은 그냥 뭐 선잡기로 빨리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특수한 액션들이 열려요. 부가 액션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이 열리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신의 한 수 같은 것도 가능한 그런 게임이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임이고 안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진짜 꼭 해보기 추천드릴게요. 웨이트가 쉬운 게임은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게임은 아니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이게 뭔가 딥하게 막 잔놀이라든지 뭔가 알아둬야 될 게 많은 거지 하는 게 어려운 게임은 또 아닙니다.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뭔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 이후부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이제 실은 이제 잘하는 게 어려운 거지. 액션 게임을 어떻게 흘러가는 거고 이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되게 잘 맞는 게임이에요. 점수도 막 200점 막 이렇게도 뽑아낼 수 있고 되게 시원시원하게 점수를 또 뽑아낼 수 있게끔 또 맞춰놨고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담고 있으면서 또 이 작가의 전작들을 해보셨으면 요거랑 비슷한 거네 저거랑 비슷한 거네 하면서 되게 금방금방 배우실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향기가 좀 남겨있죠. 확실히. 네, 많이 남아있죠. 네, 그래서 요거 3인풀, 4인풀, 다인풀로 즐겨도 확실히 일꾼 놓기다 보니까 다인풀로 즐길수록 또 재밌는 게임이긴 한데 요게 이제 기본판에서는 시나리오 미니 확장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본판만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구성물 무작위 배치가 아니라 이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시나리오 미니 확장이 같이 포함된 구성으로 지금 가격이 아까 59,400원. 예, 59,400원. 그러니까 약간 6만 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마저도 이제 여기 시몬에 그려져 있네요. 여기. 예, 기본판 구매하시면서 나머지 약간 미니 확장 다윈 일꾼과 팔머스 상까지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같이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아쉽게도 이제 프로모인 목재 렌즈 부분은 이제 품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다이브다이스 사이트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다윈의 여정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또 준비한 6월 하반기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를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라마님 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1시간 커트했네요. 네. 그러면 또 건강하게 라마님 더위 잘 나시고요. 7월 내 15일에 또 쏟아지는 게임들도 정보 들고 한번 또 같이 만나도록 해요. 네, 라마나타님의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고 싶으면 여기 링크에 달아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